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게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이 질문은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조용히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땐 바빠서 혹은 생각하기 싫어서 못 들은 척했던 것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루의 고요 속에서 문득 이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가 있다. 친구라는 게 뭐지? 그 말엔 그리움도 아쉬움도 명확한 답도 없다. 그저 다 정리된 사람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나온다. 예전엔 그래도 친구라는 말이 가볍게 느껴졌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자주 만나서 웃고 떠들면 그게 친구인 줄 알았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같은 것에 분노하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삶이 복잡해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날들이 쌓이면서 그 친구라는 개념이 자꾸만 흐릿해진다. 이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냥 편하지 않고 누가 나를 찾아줘도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 확신할 수 없다. 어느 날은 연락 한 통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있다. 특별한 일도 없고 그래서 더 쓸쓸한 날.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이 정도로 외로워해도 되나? 다들 혼자 잘 사는데 나만 유난인가? 그냥 바빠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건 그냥 바쁨이 아니야. 그냥 성격 탓이 아니야.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 먼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무거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과의 거리가 더 멀게만 느껴진다. 친구가 그립고 필요한 이 순간 한 철학자의 말이 스쳐간다. 우정은 선택이다. 혈연이나 의무가 아닌 순수한 선택의 결과다.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쩐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우정에 대해 많은 말을 남겼다. 사람을 믿었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진정한 친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그의 말엔 이상하게도 혼자서도 괜찮다는 위안 같은 것이 담겨 있다. 왜일까? 그는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진정한 우정은 드물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준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말과 함께 이 주제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이건 외로운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다. 그저 너무 오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조용하고 진실한 궁금함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그 질문 하나를 안고 한 걸음씩 이야기해 보려 한다. 조금은 진솔하게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우리는 늘 물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왜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질까? 왜 나이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질까? 그 질문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속마음의 갈증일지도 모른다. 상처받을까봐 혹은 실망할까봐 그 누구에게도 내 진짜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냥 웃고 넘기고 또 하루를 지냈건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궁금함에 제대로 마주해 보려 한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건지를 묻는 대신 혹시 진짜 친구란 게 원래 쉽게 만나지는 않는 것일까라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질문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천천히 꺼내본다. 친구란 또 다른 나 자신이다. 마이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린다. 마치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는 식의 현실성 없는 조언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런 단순함이 아니다. 그건 사람을 오래 관찰하고 관계를 깊이 성찰한 끝에 나온 현실적인 진실에 가깝다. 그는 말한다. 진정한 친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가식 없이 있을 수 있고 내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며 내 진짜 생각을 말해도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 친구는 쉽게 사귈 수 있는 관계이고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는 사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이라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할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학교 동창도, 직장 동료도, 동네 이웃도,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 모든 만남은 친구가 될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건 만남이 곧 우정이라는 착각일 수도 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자주 만난다고 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익을 위한 우정, 즐거움을 위한 우정, 그리고 덕을 위한 우정.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이익이나 즐거움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난다. 하지만 세 번째, 덕을 위한 우정은 상대방 자체를 좋아하는 관계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관계. 이 말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친구라고 부른 관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함께 일하면서 편리해서, 같은 취미를 공유해서 즐거워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런 관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이 진정한 우정과는 다른 성격의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그건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이쯤에서 조용히 이렇게 되묻고 싶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진짜 친구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건 아닐까?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정작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함께 있어도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외로움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란 쉽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왜 이렇게 사귀기 어려울까라는 물음에 오늘은 이렇게 답하고 싶다. 그건 당신이 진짜 친구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이 얕은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진심 어린 만남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려운 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겪는,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마음의 갈증이다.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외로움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 외로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조금 덜 조급해질 수 있다. 그리고 덜 조급한 사람은 진정한 만남을 위한 여유를 조금 더 오래 품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친구 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시간과 관련이 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에게 호기심이 가득했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새롭고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선함은 사라지고 대신 더 깊은 이해나 진정한 친밀감이 생기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든다. 왜 우리는 점점 할 말이 없어질까? 왜 예전처럼 편하지 않을까? 이 변화는 단순한 관심의 감소가 아니다. 그건 관계라는 것이 본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 마치 계절이 바뀌듯 변해가는 우정의 특성 같은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변화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본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관계를 고정된 상태로 보지 않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생명체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우정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우정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친구와 멀어지는 것을 실패로 받아들여왔다면 이 말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어떤 우정은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학창 시절엔 매일 만나던 친구들, 직장에서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들, 동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웃들. 그때그때는 모두 소중한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변하거나 끝난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의사를 하면서 직장을 옮기면서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 바뀌고 그에 따라 필요한 관계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함께 놀 친구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에게 끌렸다면 지금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더 편할 수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관계의 변화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예전만 못하네. 왜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렇게 변화 자체를 문제로 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지거나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계절이 바뀌듯 우정도 바뀐다. 봄에 우정이 있고 여름에 우정이 있고 가을과 겨울에 우정이 있다. 봄의 우정은 새롭고 설레는 만남이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함께하는 모든 것이 즐겁다. 여름의 우정은 가장 활발하고 뜨거운 시기다. 자주 만나고 많은 것을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가을의 우정은 좀 다르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깊은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겨울의 우정.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한 그런 깊고 조용한 친구 관계. 모든 우정이 겨울까지 갈 필요는 없다. 어떤 우정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다가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고 어떤 관계는 가을에 머물러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각 시기의 우정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 당신이 예전 친구와 멀어진 것 같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다른 계절로 접어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함께 웃던 시간, 고민을 나누던 순간들, 그것이 의미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정말 소중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정에는 계절이 있다. 그리고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 억지로 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계절의 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쌓이면 우정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럭저럭요. 글쎄요, 바빠서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 싶네요. 이런 대답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삶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피곤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회는 흔히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친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 건강하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많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지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혼자 있을 때뿐인 경우가 많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짚는다. 고독은 위대한 사람들의 운명이다. 진정으로 깊이 사고하고 자신을 알아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는 외로움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는 건 자신과 친해졌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예전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만남 자체보다 그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먼저 떠오른다. 뭘 이야기해야 하지? 상대방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진부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조차 어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게 된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내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다.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없이 바쁘게만 살아갈 때 찾아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우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떨 때 편안하고 어떨 때 불편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걱정한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너무 내성적으로 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조차 불안해하며 억지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런 관계는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다면,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별다른 문제도 없었다면,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평온했다면, 그건 어쩌면 가장 온전한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대신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게 무슨 위로냐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관계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바로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무조건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먼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더 자연스럽다.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만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사람과의 우정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다. 그리고 그런 우정은 지금도 당신이 조용히 걸어가는 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회가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호기심이 생겼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만남보다 익숙한 관계가 편하고 깊이 있는 대화보다 부담 없는 인사가 더 마음 편하다. 그게 나이 들어서인지 성격이 변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려워지는 건 단순히 기회가 적어서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만남 자체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에 더 가깝다. 예전에는 상대방과 비슷한 점을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다른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예전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맞지 않을 것들을 미리 걱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변화를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우정을 맺으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우정만을 추구하게 된다.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의 친구 관계를 떠올려 보자. 같은 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취미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친구가 되었다. 그때는 친구가 되는 이유가 단순했다. 함께 놀 수 있고 재미있고 심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정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다.
단순히 즐겁기만 한 관계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서로의 가치관이 맞는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비슷한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나이 들수록 각자의 삶이 복잡해진다. 직장, 가정, 건강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여유 시간도 줄어든다. 새로운 관계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진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편하고 불편한지. 이런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된다. 예전에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상대방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은 친구의 모습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맞춤이 피곤하다. 진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성숙한 우정은 서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관계다. 이 말은 나이 들수록 우정의 기준이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젊을 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하는 관계를 즐겼다면 이제는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진정한 우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그 과정은 때로 외롭다. 예전처럼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없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즉시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신 기존의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의미 있어질 수 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이와 편안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진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좋다. 그것은 당신이 우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증거이고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신호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부담감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부담감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적당히 알고 지내는 관계보다 진심 어린 우정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에 더 신중해지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당신 안에는 여전히 우정에 대한 갈망과 진심이 가득하다. 그것이 예전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 곁에 진짜 친구가 있긴 한 걸까?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가끔은 멀리 있는 옛 친구가 오히려 더 그립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질 때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가까운 친구를 물리적 거리나 만나는 빈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만나고 늘 연락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그런 관계에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함께 있어도 어딘가 어색하고 많은 말을 나누어도 깊은 이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서 거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다. 진정한 친구는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가깝고 가짜 친구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멀다. 이 말은 우정의 본질이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친구라면 1년에 한 번 만나도 몇 달에 한 번 연락해도 만날 때마다 예전 그대로의 편안함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매일 만나도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이별을 경험했다. 졸업과 함께 헤어진 친구들, 이사로 인해 멀어진 이웃들, 직장을 옮기며 소원해진 동료들. 그때그때는 모두 아쉬운 이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는 여전히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과는 예전만큼 가깝지 않음을 느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그 관계가 외적 조건에 의존하는 우정이었는지 아니면 내적 연결에 기반한 우정이었는지에 달려있다. 같은 학교에 다녀서 같은 직장에 있어서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까워진 관계는 그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하지만 서로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관계는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지속된다. 요즘처럼 연락수단이 발달한 시대에는 물리적 거리가 예전만큼 큰 장벽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복잡해진 면도 있다. 연락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너무 가볍게 연락하다 보면 진정한 대화의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진정한 우정은 끊임없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도 편안하다. 이 말은 성숙한 우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매일 안부를 묻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멀리 있는 친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로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고 만날 때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가 오히려 관계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도 소중하다. 일상을 함께하고 즉석에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가까움 이상의 마음의 연결이 필요하다. 진정한 친구는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마음속에 항상 그 사람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멀리 있는 친구가 그립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그리움은 진정한 우정의 증거이고 거리를 초월한 마음의 연결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거리를 정하는 일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너무 멀면 소원해진다. 어디까지가 적당한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간섭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고 언제부터 거리를 둬야 할까? 이런 경계선을 정하는 일은 가족 관계보다도 더 복잡하고 섬세하다. 우리는 친구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좋지 않고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며 친구의 잘못된 선택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런 무조건적인 친절이 때로는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서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수도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할 때는 적절한 선을 그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친구 관계에서 경계가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거나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당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하게 된다. 그런 관계는 건강한 우정이 아니라 공생이나 의존에 가깝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고민을 토로하지만 조언은 듣지 않는다면, 친구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나에게 책임지라고 한다면, 친구가 내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참고 받아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다. 그것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친구의 잘못을 묵묵히 받아주기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다. 물론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 있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다. 서로의 개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내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솔직함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무리하지 않는 관계,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간다. 또한 경계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희생이 계속되면 결국 관계에 부담을 주게 된다. 건강한 경계가 있는 우정은 더 자유롭다.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해도 되고 무엇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 친구와의 관계에서 때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로 만드는 첫걸음일 수 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이다. 이야기를 끝낼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결론을 기대한다. 결국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우정은 아름다운 것이더라고요. 친구가 있어서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이 글의 마지막은 그런 결론으로 닿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계는 아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 속에 있으며 진정한 친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결론이 아니라 조용한 다짐에 가까운 말로 마치고 싶다. 친구라는 존재의 의미를 처음부터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다. 과연 진짜 친구가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다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우정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분석하려 애쓰기보다 실제로 살아가는 쪽이 더 인간적이다. 관계란 게 원래 완전히 정의되거나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이다. 우리는 친구가 있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혼자여서 살아가고 그저 조용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또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된다. 그건 어쩌면 친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으니 관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기다린다는 건 관계를 이상적으로 보는 것도 억지로 낙관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혼자여도 괜찮지만 여전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고 실망해도 다시 사람을 믿어보려 하며 지쳐도 또 다른 만남에 마음을 열어두는 일상을 조용히 반복해 나가는 일. 그 반복이 꼭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깃들어 있다. 그건 관계를 완성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미 수많은 친구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은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누군가에게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깊어지지 않은 현재의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친구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우정의 의미는 완벽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묻는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나요? 짜증이 났든 피곤했든 말없이 하루를 보냈든 조용히 누군가를 그리워했든 그 모든 순간이 관계를 향한 마음이었다. 특별한 만남이 없었던 날이어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도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간 사람이다. 다시 돌아온 처음의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해도 좋을 것 같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한 문장이 아니라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초대일지도 모른다. 친구를 기다린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된다. 처음 이 글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의 궁금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그 물음에는 외로움도 그리움도 그리고 어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품게 된 질문.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기보다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듯 말없이 머물 듯.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관계라는 것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해 왔습니다. 이해, 위로, 공감, 즐거움.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그 기대만큼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부족함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재미없어서 그런가?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좀 달랐을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모든 자책에 아주 간단한 말을 건넵니다. 우정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그 불완전함을 함께 견뎌가는 관계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우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혼자 보낸 날, 그냥 침묵했던 시간,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하루조차 관계를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낸 시간이라고.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 당신은 이 길고 조용한 사유를 끝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철학자의 말보다 위로보다 아름다운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당신이 관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우정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셈이고 이 글은 그 마음 옆을 잠시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친구를 기다린다는 건 항상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방식으로 조용히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대하는 태도이고 우정의 품격이며 어쩌면 가장 진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말로 끝맺고 싶습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기다린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당신의 관계는 지금도 아주 조용히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